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이 주문에 대해 약 1분간에 걸친 사유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신호음이 들리면 바로 외국어로 통역을 시작하세요.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차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대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5월 하순 저녁 무렵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역 부근에서 000에게 대마약 168g을 건네주고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가짜 소변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합니다. 본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대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5월 하순 저녁 무렵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역 부근에서 000에게 대마약 168g을 건네주고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가짜 소변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합니다. 외국어 화살표 한국어 순차 통역 다음은 외국인 피고인의 진술입니다. 약 1분간의 걸친 진술이 끝남과 동시에 신호음이 들리면 바로 한국어로 통역을 시작하세요.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차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까지 클럽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새벽 2, 3시까지 춤을 추고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클럽에서 몇 시에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깨어나니 경찰서였던 게 기억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거렸고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 두리번거리자 한 경찰이 다가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몇 시간 동안 길거리에 누워 있어서 수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들을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아마도 그날 밤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까지 클럽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새벽 2, 3시까지 춤을 추고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클럽에서 몇 시에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깨어나니 경찰서였던 게 기억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거렸고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 두리번거리자 한 경찰이 다가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몇 시간 동안 길거리에 누워 있어서 수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들을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아마도 그날 밤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시역 다음은 법정 절차에 관한 고지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3분 동안 묵독한 후 신호음이 들리면 다시 눈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외국어로 통역하세요. 지금부터 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모든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항소법원 및 항소장 제출법원의 고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 등본 송달 신청의 고지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문을 보내드립니다.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보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 시료, 취소 사유의 고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밝혀지면 집행을 유예한 선고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금 교부하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모든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항소법원 및 항소장 제출법원의 고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 등본 송달 신청의 고지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문을 보내드립니다.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보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 시료, 취소 사유의 고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밝혀지면 집행을 유예한 선고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금 교부하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화 통역 예. 다음은 증인신문 진행 상황입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화자의 말을 즉시 통역하세요. 화자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신호음이 들리면 바로 통역을 시작하세요. 통역 시간은 발화의 1.5배까지 허용되고 신호음으로 표시됩니다. 지금부터 대화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 1. 출석한 증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 000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2. 1980년 8월 15일입니다. 재판장 3.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증인 4. 가구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5.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증인 6. 충북 청주시 공공동 청구빌라 403호입니다. 재판장 7.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8.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서를 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대로 아는 바를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땡땡땡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검사, 신문 시작하십시오. 검사, 증인 땡땡땡 씨, 증인은 피고인과 전에도 아는 사이였나요? 증인,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국가 출신이라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검사, 증인은 2020년 10월 15일 공장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던 적이 있었죠? 증인, 네, 그렇습니다. 검사, 당시 직원 휴게실에는 증인 혼자 있었나요? 증인,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간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그럼 그 사람들도 증인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나요? 증인, 네, 아마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더 심하게 다쳤을 겁니다. 검사, 그 사건으로 이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숨 쉴 때 가슴이 아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24.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것이 맞습니까? 네,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재판장 26. 변호인 반드시 문하시죠? 네.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죠? 네. 작년 1월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호인 29. 얼마나 빌려주었습니까? 1달치 월급을 모두 빌려주었습니다. 변호인 30. 돈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32. 피고인의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33.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나요? 증인 34. 네,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35. 피고인이 다음 월급날 돈을 갚지 못하자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36. 아닙니다. 그저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어본 것뿐입니다. 변호인 37. 사건 전날 증인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사장에게 말하겠다고 말했죠? 증인 38. 네. 하지만 그 전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장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39. 당시 둘 사이의 말다툼이 상당히 격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증인 40. 아닙니다. 피고인이 비웃으며 언젠가 갚을 테니 앞으로 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좀 흥분했을 뿐입니다. 변호인 41.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42. 검사, 더 신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검사 43. 없습니다. 재판장 44. 증인,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증인 45. 저는 단순히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아 독촉을 했을 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포킹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병원비는커녕 빌린 돈도 아직 갚고 있지 않습니다. 부상 때문에 몇 주간 일도 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빨리 판결이 나서 돈을 돌려받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재판장 46. 이제 증인 000씨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판장 1. 출석한 증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 000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2. 1980년 8월 15일입니다. 재판장 3.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증인 4. 가구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5.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증인 6. 충북 청주시 공공동 청구빌라 403호입니다. 재판장 7.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8.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서를 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대로 아는 바를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땡땡땡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검사, 신문 시작하십시오. 검사, 증인 땡땡땡 씨, 증인은 피고인과 전에도 아는 사이였나요? 증인,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국가 출신이라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검사, 증인은 2020년 10월 15일 공장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던 적이 있었죠? 증인, 네, 그렇습니다. 검사, 당시 직원 휴게실에는 증인 혼자 있었나요? 증인,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간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그럼 그 사람들도 증인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나요? 증인, 네, 아마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더 심하게 다쳤을 겁니다. 검사, 그 사건으로 이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숨 쉴 때 가슴이 아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24.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것이 맞습니까? 네,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재판장 26. 변호인 반드시 문하시죠? 네.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죠? 네. 작년 1월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호인 29. 얼마나 빌려주었습니까? 1달치 월급을 모두 빌려주었습니다. 변호인 30. 돈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32. 피고인의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33.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나요? 증인 34. 네,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35. 피고인이 다음 월급날 돈을 갚지 못하자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36. 아닙니다. 그저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어본 것뿐입니다. 변호인 37. 사건 전날 증인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사장에게 말하겠다고 말했죠? 증인 38. 네. 하지만 그 전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장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39. 당시 둘 사이의 말다툼이 상당히 격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증인 40. 아닙니다. 피고인이 비웃으며 언젠가 갚을 테니 앞으로 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좀 흥분했을 뿐입니다. 변호인 41.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42. 검사, 더 신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검사 43. 없습니다. 재판장 44. 증인,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증인 45. 저는 단순히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아 독촉을 했을 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병원비는커녕 빌린 돈도 아직 갚고 있지 않습니다. 부상 때문에 몇 주간 일도 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빨리 판결이 나서 돈을 돌려받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재판장 46. 이제 증인 000씨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Bị cáo bị xử phạt 2 năm 6 tháng tù. Tịch thu tang vật số 6 đã bị thu giữ từ bị cáo. Truy thu của bị cáo số tiền 6.800.000 won. Ra lệnh nộp trước một khoản tiền tương đương số tiền truy thu. Sau khi phần giải thích lý do kéo dài khoảng 1 phút kết thúc và có tín hiệu, hãy lập tức bắt đầu phiên dịch sang ngoại ngữ. Bạn có thể ghi chép. Bây giờ, bắt đầu phần phiên dịch nối tiếp. Sau đây là phần giải thích lý do của bản án. Thứ nhất, mặc dù pháp luật nghiêm cấm việc mua bán cần sa, nhưng vào khoảng cuối tháng 5 năm 2020, vào buổi tối, tại khu vực gần ga Samsung, đường Tehran, quận Gangnam, Seoul, bị cáo đã giao khoảng 168 gam cần sa cho người tên 000 và nhận 6 triệu won với danh nghĩa tiền mua cần sa. Thứ hai, tại nơi cư trú của mình, bị cáo đã cho một lượng cần sa không xác định vào ống hút, châm lửa bằng bật lửa và hút khói để sử dụng. Các hành vi trong vụ án này bao gồm việc bị cáo mua bán, sử dụng và tàng trữ cần sa. Xét thấy, tội phạm ma túy khó bị phát hiện, có nguy cơ tái phạm cao, đồng thời có tính gây ảo giác, gây nghiện và ảnh hưởng tiêu cực lớn đến toàn xã hội,
nên mức độ tội lỗi không hề nhẹ. Mặc dù trước đó, bị cáo đã bị tuyên án 2 năm tù, cho hưởng án treo 4 năm về tội danh tương tự, nhưng trong thời gian hưởng án treo vẫn tiếp tục phạm tội, thậm chí còn nộp mẫu nước tiểu giả trong quá trình điều tra, cho thấy tính chất hành vi là nghiêm trọng. Sau đây là lời khai của bị cáo người nước ngoài. Khi phần trình bày kéo dài khoảng 1 phút kết thúc và có tín hiệu, hãy lập tức bắt đầu phiên dịch sang tiếng Hàn. Bạn có thể ghi chép. Bây giờ, bắt đầu phần phiên dịch nối tiếp. Tối hôm đó, tôi đã đi câu lạc bộ cùng bạn bè. Tôi không nhớ chính xác ở đó đến mấy giờ, nhưng có lẽ đã nhảy và uống rượu đến khoảng 2-3 giờ sáng. Tôi không nhớ đã rời khỏi câu lạc bộ lúc mấy giờ. Tôi chỉ nhớ khi tỉnh dậy thì đã ở trong đồn cảnh sát. Có lẽ do uống nhiều rượu nên tôi bị đau đầu và đau ở vai phải. Khi tôi tỉnh dậy và nhìn xung quanh, một cảnh sát đã đến và kể cho tôi nghe những gì đã xảy ra tối hôm đó. Họ nói tôi đã say rượu và nằm ngoài đường nhiều giờ nên có nhiều cuộc gọi báo tin và tôi còn hành hung cảnh sát đang làm nhiệm vụ. Nhưng tôi hoàn toàn không nhớ gì về những việc đó. Bản thân tôi cũng rất bức xúc. Có lẽ tối hôm đó tôi đã uống quá nhiều rượu với bạn bè nên bị mất trí nhớ tạm thời. Quyền từ chối khai báo. Bị cáo có quyền không khai báo trong quá trình xét xử hoặc từ chối trả lời từng câu hỏi và có thể trình bày những tình tiết có lợi cho mình. Ngoài ra, mọi lời khai của bị cáo tại phiên tòa này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làm chứng cứ buộc tội. Thông báo về thời hạn kháng cáo, tòa án kháng cáo và nơi nộp đơn kháng cáo. Nếu không đồng ý với bản án này, trong vòng 7 ngày kể từ hôm nay, có thể kháng cáo lên tòa án cấp cao Seoul. Tuy nhiên, đơn kháng cáo phải được nộp tại tòa án này. Thông báo về việc yêu cầu gửi bản sao bản án. Đối với bị cáo không bị tạm giam, tòa án sẽ không tự động gửi bản án mà chỉ gửi khi có yêu cầu. Nếu bị cáo muốn nhận bản án, phải nộp đơn yêu cầu gửi trong vòng 7 ngày kể từ hôm nay. Thông báo về việc mất hiệu lực hoặc hủy án treo, hoãn tuyên án. Nếu trong thời gian hưởng án treo mà bị cáo tái phạm và bị tuyên án tù giam hoặc phát hiện không đủ điều kiện hưởng án treo, thì bị cáo sẽ phải chấp hành hình phạt đã được hoãn. Thông báo về nghĩa vụ trong thời gian quản chế. Đối với bị cáo, cùng với việc tuyên án treo, tòa án cũng ra lệnh quản chế. Trong vòng 10 ngày kể từ khi bản án có hiệu lực, bị cáo phải trình diện tại cơ quan quản chế nơi cư trú và tuân theo hướng dẫn của cán bộ quản chế. Trong thời gian quản chế, phải tuân thủ đầy đủ các quy định được giao. Nếu vi phạm các quy định hoặc mệnh lệnh, án treo có thể bị hủy và bị cáo sẽ phải chấp hành hình phạt đã được hoãn. Làm giả giấy tờ tư và sử dụng giấy tờ giả. Bị cáo vào khoảng ngày 7 tháng 1 năm 2020 tại văn phòng OO ở Incheon với mục đích sử dụng đã không có thẩm quyền nhưng vẫn tiến hành ký kết hợp đồng thuê nhà liên quan đến nơi cư trú của mình. Thông qua một nhân viên môi giới không rõ danh tính, bị cáo đã ghi vào hợp đồng thuê bất động sản như sau. Mục địa chỉ ghi OO Đông, quận Gaeang, thành phố Incheon. Mục tiền đặt cọc ghi 3 triệu won, mục tiền còn lại ghi 3 triệu won, mục địa chỉ bên thuê ghi thay bằng hộ chiếu, mục số hộ chiếu ghi G123456, mục số điện thoại ghi 010-1234-5678, mục họ tên ghi Kim OO, sau đó lăn dấu vân tay của mình. Qua đó, bị cáo đã làm giả một bản hợp đồng thuê bất động sản mang tên Kim OO là giấy tờ tư liên quan đến quyền và nghĩa vụ. 다음 공소사실을 외국어로 번역하시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년 1월 7일경 인천에 있는 5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5호동, 보증금란에 300만, 잔금란에 300만, 임차인 주소란에 여권으로 대신한다. 여권 번호란에 G1234566, 전화번호란에 010-1234-5678, 성명란에 김555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555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음 공소사실을 외국어로 번역하시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년 1월 7일경 인천에 있는 5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5호동, 보증금란에 300만, 잔금란에 300만, 임차인 주소란에 여권으로 대신한다. 여권 번호란에 G1234566, 전화번호란에 010-1234-5678, 성명란에 김555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555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Thẩm vấn nhân chứng. Thẩm phán. Nhân chứng đã có mặt, mời lên phía trước. Nhân chứng 000, ngày sinh của ông, bà là gì? Nhân chứng. Ngày 15 tháng 8 năm 1980. Thẩm phán. Nghề nghiệp của nhân chứng là gì? Nhân chứng. Tôi làm việc tại một công ty nội thất. Thẩm phán. Địa chỉ của ông, bà là gì? Nhân chứng. Số 403, chung cư Cheonggu-la, khu 00 Dong, thành phố Cheongju, tỉnh Trung Cheong Bắc. Thẩm phán. Nhân chứng có quan hệ như thế nào với bị cáo? Nhân chứng. Là đồng nghiệp cùng công ty. Thẩm phán. Trước khi làm chứng, nhân chứng phải tuyên thệ rằng chỉ nói sự thật. Nếu sau khi tuyên thệ mà nói dối, có thể bị xử phạt về tội khai man. Hãy trình bày đúng sự thật những gì mình biết và đã trải qua. Ông, bà hiểu chưa? Nhân chứng. Vâng, tôi xin tuyên thệ. Theo lương tâm, tôi sẽ nói đúng sự thật, không che giấu hay thêm bớt, và nếu có điều gì sai sự thật, tôi xin chịu trách nhiệm về tội khai man. Thẩm phán. Bắt đầu thẩm vấn nhân chứng 000. Mời nhân chứng ngồi vào ghế và công tố viên bắt đầu. Phần công tố viên hỏi. Nhân chứng 000, trước đây ông bà đã quen biết bị cáo chưa? Không, tôi quen từ khi vào làm ở công ty, vì cùng quốc tịch nên nhanh chóng thân thiết. Vào ngày 15 tháng 10 năm 2020, tại phòng nghỉ nhân viên trong nhà máy, ông bà đã từng bị cáo hành hung đúng không? Vâng, đúng vậy. Lúc đó trong phòng nghỉ chỉ có một mình ông bà thôi sao? Không, vì gần hết giờ nghỉ trưa nên còn có những người khác. Vậy những người đó cũng nhìn thấy việc ông bà bị đánh chứ? Vâng, có lẽ nếu đồng nghiệp không can ngăn thì tôi đã bị thương nặng hơn. Do sự việc đó, ông bà đã phải nhập viện điều trị trong 2 tháng đúng không? Vâng, đúng vậy. Tình trạng hiện tại thế nào? Đến giờ mỗi khi thở tôi vẫn đau ngực nên phải thường xuyên đến bệnh viện điều trị và uống thuốc theo đơn. Tôi xin xuất trình biên bản lời khai của nhân chứng. Nội dung ông bà khai với cơ quan điều tra là đúng sự thật và ông bà đã xác nhận rồi ký tên, đóng dấu đúng không? Vâng, tôi đã khai đúng sự thật và ký xác nhận. Phần luật sư hỏi, phản đối. Thẩm phán. Luật sư bắt đầu hỏi đối chất. Luật sư. Ông bà đã từng cho bị cáo vay tiền đúng không? Nhân chứng. Vâng, tôi cho vay vào tháng 1 năm ngoái. Luật sư. Ông bà cho vay bao nhiêu? Nhân chứng. Tôi cho vay toàn bộ tiền lương 1 tháng. Luật sư. Lý do cho vay là gì? Nhân chứng. Vì vợ bị cáo sắp sinh con nên cần tiền. Luật sư. Khi vay tiền, bị cáo hứa sẽ trả vào lúc nào? Nhân chứng. Bị cáo nói sẽ trả khi nhận lương tháng sau. Luật sư. Khi đến ngày nhận lương mà bị cáo không trả, ông bà có công khai đe dọa trước mặt đồng nghiệp không? Nhân chứng. Không, tôi chỉ hỏi khi nào sẽ trả thôi. Luật sư. Trước ngày xảy ra vụ việc,
Ông bà có nói nếu không trả tiền sẽ báo với giám đốc đúng không? Nhân chứng: Vâng, vì trước đó tôi cũng đã cho vay nhưng vẫn chưa nhận lại đủ, nên tôi nói nếu tiếp tục không giữ lời thì buộc phải báo với giám đốc. Luật sư: Nghe nói lúc đó hai bên đã cãi nhau khá gay gắt, có đúng không? Nhân chứng: Không, bị cáo cười nhạo và nói sẽ trả sau, bảo tôi đừng nhắc đến chuyện tiền nữa, nên tôi chỉ hơi bức xúc thôi. Luật sư: Tôi kết thúc phần hỏi. Kết thúc. Thẩm phán: 42. Công tố viên còn câu hỏi nào không? Công tố: 43. Không. Thẩm phán: 44. Nhân chứng: Với tư cách là người bị hại, ông bà có điều gì muốn nói không? Nhân chứng: 45. Tôi chỉ đơn giản là nhắc bị cáo trả tiền vì không giữ đúng hẹn, nhưng lại bị bị cáo hành hung đến mức gãy xương sườn. Chi phí viện phí rất lớn, nhưng bị cáo không những chưa trả viện phí mà còn chưa trả tiền đã vay. Do chấn thương, tôi không thể làm việc trong vài tuần và bị thiệt hại tài chính. Tôi mong sớm có phán quyết để lấy lại tiền và được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ẩm phán: 46. Nhân chứng 000 có thể ra về.